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2024년형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가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를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버텨온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이전 세대보다 좋기 마련이니까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을 평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만큼은 가장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공개된 2024년형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스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는 총 4종으로 아이패드 에어 11인치와 13인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13인치입니다. 드디어 큰 화면을 원하면서 프로의 성능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괜찮은 선택지가 에어에 추가되었습니다. 대화면 아이패드 에어를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린 분들이 많이 반가워할 소식입니다. M2 아이패드 에어의 디스플레이는 11과 13 모두 기존과 큰 차이 없는 LCD인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기능적으로 프로만 지원했던 애플 펜슬의 호버 기능을 지원하는 게 기존과 차이점입니다. M4 아이패드 프로 11과 13은 울트라 레티나 XDR로 새로운 이름을 붙인 텐덤 OLED를 탑재했습니다. 텐덤 OLED는 OLED 패널을 2장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전차면 밝기 최대 1000니트, HDR 부분 최대 밝기 1600니트, 200만 대 1 명암비, 10에서 120Hz까지의 가변 주사율 등을 지원합니다. OLED의 성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애플이 뒤늦게 적용한 만큼 완성도가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경을 산란시켜 눈부심을 줄여주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을 1테라와 2테라 저장 용량 모델 한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사율을 극한으로 낮추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의 가격은 15만원이고 광택 용천을 추가 구성품으로 제공합니다. 크기와 두께, 무게는 M2 아이패드 에어 11이 아이패드 에어 5세대보다 화면이 0.1인치가 커졌는데 베젤을 줄여서 전체 크기가 동일합니다. M2 아이패드 에어 13은 11에서 화면 크기가 커진 만큼 크기와 무게가 늘어났고 두께는 6.1mm로 동일합니다. M4 아이패드 프로는 더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M4 아이패드 프로 11은 두께가 5.3mm, 무게가 444g이고 M4 아이패드 프로 13은 5.1mm라는 매우 얇은 두께에 579g의 무게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얇으면서 가볍고 전작 대비 휴대성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서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11과 13은 전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애플 M2가 탑재되었고 아이패드 프로 11과 13은 M3를 건너뛰고 2세대 3나노 공정의 M4를 탑재했습니다. M4는 전작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M2 대비 CPU는 최대 50%, GPU는 최대 4배 빨라졌고 M2와 동일한 성능을 내는데 절반의 전력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초당 38조의 계산을 하는 16코어 뉴럴 엔진이 포함되어 있고 발열 관리가 20%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이패드 프로의 애플스러운 나노급 나누기가 등장하는데 두 가지 M4 칩을 이용해서 미묘하게 저장 용량에 따른 급을 나눴습니다. 256기가와 512기가는 CPU 코어가 성능 코어 3개와 효율 코어 6개로 구성되고 1테라와 2테라는 성능 코어가 1개 더 있어서 성능 코어 4개와 효율 코어 6개의 10코어 구성입니다. 저장 용량에 따른 급 나누기는 램 용량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256기가와 512기가는 8기가 램, 1테라와 2테라는 16기가 램입니다. 사용가 내에 체감할 수 있든 없든 같은 제품 안에서 더 비싼 고용량 모델을 유인하는 이런 급 나누기는 좀 그렇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과 더불어 나노 급 나누기의 결정체입니다. 2024년형 아이패드 에어 프로에서 표시나는 변화 중 하나인 전면 카메라는 세로 상단에서 가로 상단으로 위치가 이동했습니다. 아이패드의 전면 카메라를 이용한 페이스타임이나 화상회의 등 가로형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변화인데 이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로형 상단에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면서도 애플 펜슬의 자석식 충전 및 거치 위치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공개 전에 전면 카메라 위로 애플 펜슬을 충전하는 설계가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애플은 이런 분석을 보기 좋게 깨트렸습니다. 새로운 애플 펜슬은 뒤에 프로가 붙었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를 꼭 지는 스퀴즈 제스를 통해서 새로운 팔레트를 표시해주고 애플 펜슬 프로를 회전시켜 다양한 모양의 펜과 브러쉬 도구 방향을 전환하는 배럴롤 기능을 이용해서 각종 도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배럴롤 기능은 애플 펜슬 프로에 탑재된 자이로 스코프 센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스퀴즈 또는 두 번 탭 제스처를 사용하면 해당 동작이 입력되었음을 알려주는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고 나의 찾기 앱으로 쉽게 애플 펜슬 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는 M2 아이패드 에어와 M4 아이패드 프로에만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출시 가격은 애플 펜슬 2세대와 동일한 19만 5천원입니다. M4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공개된 새로운 매직 키보드는 키보드 상단에 14개의 키로 구성된 기능 키열이 추가되었고 트랙패드에 맥북에서 경험하던 햅틱 피드백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매직 키보드는 44만 9천원이라는 가격으로
M4 아이패드 프로 전용으로 나왔고 M2 아이패드 에어는 기존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호수는 M4 아이패드 프로가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고 쿼드 스피커와 쿼드 마이크를 탑재했고 M2 아이패드 에어가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고 듀얼 스피커와 듀얼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애플의 발표 내용 중 일부분은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이패드 OS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었고 M4 아이패드 프로에 맞춰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 파이널 컷 프로 2와 로직 프로 2 등의 관련 앱들에 대한 이야기 위주였습니다. 4대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제어하는 실시간 멀티캠, 파이널 컷 카메라 앱 연동 등이 추가되는 파이널 컷 프로 2는 아이패드 프로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 및 촬영하는 분들에게 어떤 곡에든 드럼 연주를 더할 수 있는 AI 드러머 기능, 머신러닝을 통해 필요한 연주를 더하는 기능, 음성, 베이스, 드럼, 그 외 악기 4가지로 소리를 분리하는 기능 등은 음악 작업에 아이패드 프로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에는 6월에 있는 WWDC 2024를 통해서 미래에 가능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이패드 OS와 AI가 관련된 아주 색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은 6월에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2 아이패드 에어는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4종이 나왔고 M4 아이패드 프로는 실버와 스페이스 블랙 2가지입니다. 저장 용량별 가격은 M2 아이패드 에어가 11인치 모델 89만 9천원부터 13인치 모델 217만 9천원까지고 M4 아이패드 프로가 11인치 모델 149만 9천원에서 13인치 모델 394만 9천원까지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 어마어마해서 성능을 고려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애플은 M2 아이패드 에어와 M4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하면서 아이패드 10세대 가격을 15에서 17만원 인하했습니다. 1차 출시국은 공개와 동시에 바로 사전 주문이 시작되었고 공식 출시일은 5월 15일입니다. 국내는 출시 일정이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보통 1개월의 출시일 차이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국내는 한 달 뒤인 6월 7일경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 6월 14일 공식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5월 7일 공개된 M2 아이패드 에어와 M4 아이패드 프로를 애플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의 핵심이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프로에 있다 보니까 에어보다는 프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하나를 고르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꿀청자들의 원픽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격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척이나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아이패드 프로 13이 탐나지만 가격과 사용 환경을 생각해서 아이패드 에어 13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